그리고 이제 경매에도 관심이 많지만은 실제 서점에 가보면 또 뭐 갑자기 공매, 네. 뭐 경매, 네. 뭐 이제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아니 경매는 뭐고 또 공매는 뭐야?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네. 어떤 특징이 있다면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네, 일단 제가 한 달에 한 번 네네네. SBS 비즈 재테크 머니쇼 아, 출연하고 예, 있고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모닝와이드. 아, 모닝와이드. 네, 거기에 이제 공매 관련해서 지금 공매. 이제 자문을 받아서 이제 촬영을 하러 가는데 네네네. 요거 이제 딱 하필이면 여기 나와가지고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네. 채권 그렇죠. 채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네네. 채권자가 뭐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하든지 네네. 또는 판결받아서 경매하든지 네. 이제 법원에다 부탁을 해서 그렇죠. 네.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 경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기본적으로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압류재산 공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네, 그렇죠. 체납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네네네. 이제 공매하는 경우 있고 요즘에는 신탁 공매라고 하는 게 신탁 공매.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네네.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신탁 공매는 말이 공매지 네네. 그냥 일반 매매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네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매는 우리가 이제 100% 오프라인 입찰입니다. 네네네네. 제가 직접 가거나 네네. 저희 대리인이 네네. 직접 법원을 가야 된다. 네네. 귀찮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다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 공매보다는 그러나 네네. 물건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것은 굉장히 큰 강점. 예. 그러니까 경매 나온 물건이 100건이라면 공매 나온 물건이 10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예. 경매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점유자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점유자를 쉽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네네.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한 달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반면에 이제 온비드 공매는 아쉽게도 인도명령이 없고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그래서 나중에 명도할 때 좀 시간이 명도에 좀.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네. 경매보다는 물건이 많지 않은 것은 단점. 네. 그러나 이제 온비드 구매의 최대 강점은 온라인 입찰이에요. 네.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그럼 직장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수월할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경매하면 네네네. 반차나 월차 한 번 내면 예, 그렇죠. 폐찰되면 예. 그다음에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치? 그렇죠. 근데 온비드 구매는 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 아무 때나 네네. 월요일 새벽 1시에 예. 술 먹다가도 입찰할 수 있고 이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러게요. 네. 다만 이제 경매나 공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얼마만큼 양질의 물건을 싸게 낙찰받는지 여부가 네네.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 뭐 가리지 마시고 다 분석해 보시고 또 특히 공매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그 온비드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또 요즘 유행을 한창 하다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좀 일반 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MPL 경매라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신 분도 아시지만 또 MPL이 뭔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 MPL은 이제 플레임이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네네네. 수익이 없는 여신, 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부실채권 그렇죠. 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채권, 3개월 연체. 그걸 통상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네네. 건데 네. 반면에 그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채권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올해와 내년도에 이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면 일반 경기 좋지 않고 그렇죠. 또 차주들의 컨디션 좋지 않고 그렇죠. 요즘에 또 제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 것은 이제 근저당권을 네네. 싸게 사고 파는 것이다. 네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령 이제 근저당권을 뭐 10억짜리를 네네. 1순위 10억짜리를 한 7억에 사서 네네. 그러나 실제 채권은 10억이니까 그렇죠. 내가 10억에 낙찰을 받고 그렇죠. 퉁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10억에 샀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네네. 금액은 7억 원. 네네네. 또는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실채권이 앞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 네네네. 다만 이제 누구나 낙찰가를 맞출 수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네네. 오히려 부실채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겠죠. 네. 잘 팔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낙찰가를 맞추기 어려운 물건들, 꼬마 빌딩, 공장, 토지, 상가, 지상 네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실채권을 좀 활용해서 네네. 수익을 내기 상당히 좋은 네네.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MPL이 초창기 때 이제 유행할 때는 네. 좀 일반인들도 좀 자유롭게 이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MPL을 일반 분들이 나홀로 이렇게 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어떤 제도 변경 등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거를 관심 있는 MPL 채권을 매입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네네네. 개인이 부실채권을 쉽게 매입할 수 있었었는데 네네네. 이제 대부업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네네네. 일단 우리가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론세일 방식. 이게 론세일 채권 양수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근저당권의 명의, 근저당권자 명의를 바꾸는 네네. 이를테면 이제 론세일 방식은 네. 일반 개인이 할 수 없고 네네.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가능합니다. 대부법인. 네. 네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어쨌거나 이 론세일 말고 약간은 좀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치면 절세 방법, 네, 그렇죠. 채무인수, 네. 사후정산부 방식은 그냥 개인이나 네. 일반 법인도 네네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네네. 다만 이제 그것은 사전에 네네. 그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AMC, 네네. 자산관리회사한테 사전에 체크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네네. 투자하는 것인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급하는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계약 방식을 가지고 개인이나 네네. 또는 일반 법인도 네네. 충분히 고가의 낙찰을 받고 이 부실채권을 예, 예. 잘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아셨죠? 그래서 뭐 공매, 경매, 또 MPL.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또 교수님이 또 이런 부분도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세관 공매라고 네. 해서 꼭 부동산 말고 뭐 명품 가방이나 등등이 이제 세관에 압류가 됐을 때 이런 공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세관 공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또 접근하고 그 개념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 그대로 교수님 세관에서 진행하는 공매입니다. 네. 수입 화물들 네. 통과 못 시키고 네네. 명품 들어오다가 네네. 이제 압류된 물건들 네, 그렇죠.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제 공매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네네. 물건도 많았었고 네네. 또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었다가 네네.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시장이 조금 볼륨이 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네. 가장 아쉬운 것은 어떤 물건이 네. 영속적이지 않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신발을 10,000켤레를 네네. 뭐 한 켤레에 5만 원 하는 것을 네네. 가령 1,000원에 낙찰받아가지고 네네. 잘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신발이 나오면 또 싸게 낙찰받아서 팔아먹어야지. 네네네. 예, 3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경매나 네네.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예, 그렇죠. 꾸준히 나오는 데 네네. 반해서 세관 공매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네네. 예, 다만 이제 교수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명품 네네. 예, 또 이런 것들 네네. 좀 싸게 낙찰받아서 예. 쏠쏠한 수익, 쏠쏠한 재미를 본다면 네. 세관 공매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네네네. 또 아주 가끔은 또 수입 화물 중에서도 네네. 매력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좀 아쉽게도 볼륨이 좀 작다는 것은 네네. 최대 아쉬운 점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네네. 나도 세관 공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청 사이트. 세관 공매 공고가 나오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또 국고 공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국고 공매요? 네, 그건 또 네. 보성 유통 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또 여러분들이 또 물건을 검색해서 네. 또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일반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투자 수단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계속 공부하시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사실은 어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은퇴자들도 많고 계시니까. 다만 요즘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 네. 또 잠재적 투자를 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뭐 이런 입문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네네네.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이제 어려운 네네네.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누구나가 그 재테크에 대한 네네. 열망이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재테크에 대한 실천력이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천력. 특히 2025년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 네, 그렇죠.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부동산 경매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부동산 경매 두세 번 유찰된 낙찰받기 딱 좋은 네네.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좀 임장도 네네. 자주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목표를 잡아서 네네. 난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김포의 어떤 지상 같은 경우가 네네. 가령 뭐 한 1억짜리인데 한 4,900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5천에 낙찰받는데 내 돈 1,000만 원에 나머지 4천 대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가능한 거니까 다만 이제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나의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 그렇죠. 모집인들을 통해서 네네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경험, 네. 실천을 네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하나 더 끝으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투자를 잘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막 투자 입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수님 그래도 나 혼자 하기엔 너무나 이게 좀 버겁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이 어떤 가이드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 다시 한번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강의해 주시고 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또 실천을 좀 했는데 같이 가보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멀리서 계신 분들은 네네네. 저희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설주한 캠퍼스. 경매는 또 경매 탈탈탈 네, 경매 탈탈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네.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다양한 또 주식이나 네네.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럴 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첫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죠.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멘토로서 네네네. 손색이 없도록 네. 준비를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랑 교수님이나 네네네. 우리 롱런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예. 언제나 함께하기를 네네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 예. 항상 좀 긍정의 마인드, 네네네. 좋은 사람과 또 좋은 강의 또 좋은 인맥,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네. 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참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시장은 있다. 그 틈새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실천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을사년 새해 성공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 거두시고 또 건강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